자, 오늘 주제는 충남 농축수산물 현황과 판로 점검입니다. 우선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테이블이 꽉 찼는데요. 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장을 봐왔습니다. 당진은 좀 어떤 게 유명한가요?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밥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진을 대표하는 특산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쌀 생산량 1위가 당진 지역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전국 1위요? 네. 몰랐어요.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진시의 쌀 생산량은 10만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인데요. 재배 면적도 전남, 해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쌀 생산량만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쌀 품질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품질을 인정받아서 호주의 경우 2007년부터 꾸준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0여 톤 정도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몽골이랑 이라크 등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당진 쌀이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진이 진짜 쌀의 대표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다들 아시겠죠?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좀 가볼게요. 청양이 궁금해요. 어떤 특산물이 좀 유명한가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목이 타가지고 음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뭔가요? 하나씩 중간에 뭐죠? 드시면서 저도 드시라고 살짝 썼는데요? 한번 목을 좀 축이고 가겠습니다. 진짜 먹는 거예요? 지금 광고 찍으시는 건가요? 방금 제가 마신 게 그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로 만든 음료인데요. 구기자는 연간 2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국에서 봤을 때는 한 생산량의 한 67%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자가 친숙한 농산물은 아니에요. 주로 좀 약재 이런 걸로 쓰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맛이 좀 쓴데 몸에는 좋은 거군요. 구기자 말고도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청양에. 네, 또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빨간 고추, 청양고추.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 같은 매니아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이 청양고추.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드셔보셔야죠. 물에 담가서 씻어가지고 드세요.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라고 약간 고유명사처럼 부르잖아요. 이게 충남 청양의 지명에서 좀 유래가 된 건가요? 사실 이 청양고추 이름 가지고는 되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군의 청양을 따서 이름 지은 게 청양고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북 청송 지역과 영양군의 앞글자와 뒷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청양고추. 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 두 가지 설을 놓고 수십 년 동안 지자체에서 논쟁을 좀 벌여왔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김장철이 되면 우리 지역이다 좀 이렇게 네. 좀 얘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어느 지역에서 시작된 거다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양고추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특허권을 낸 게 청양군이 먼저 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네. 화 기자님, 예. 청양이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청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둘러서 네.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확실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허. 예. 화 기자님께서는 청양 출입을 자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설에 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또 제가 청양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충남이 유명한 청양 지명을 그대로 네. 딴 청양고추가 맞지 않겠나. 네, 또 네. 특허까지 또 빨리 네, 또 네. 냈네요. 그래서 네. 저는 청양 지역의 고추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시 슬기롭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 저희 마음속으로 충남 청양 고추인 걸로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충남 박지성 출입처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에는 좀 어떤 특산물이 유명한가요? 홍성은 여기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살아있는 동물이어가지고 예, 홍성하면 이제 홍성 한우겠죠. 홍성군의 마스코트가 뭔지 아시나요? 소 아닌가요? 본 것 같아요. 비슷한데 네. 아깝게도 틀렸습니다. 뭔가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돼지 사육두수는 홍성이 전국에서 1위일 정도로 이게 축산군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마스코트도 돼지로 돼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사육두수. 글쎄요. 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우는 보니까 지금 살짝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네네. 한 6위 정도 수준입니다. 5만 7천여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좀 10여 년 전만 해도 7만 마리로 뭐 2등, 3등 네. 이렇게 올라갔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좀 다른 시군에서 좀 치고 오면서 한우 사육 규모는 조금 이제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단순 이제 사육 규모일 뿐이고 뭐 확실히 인지도나 여러 가지 뭐 각종 품질 인증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좀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곳보다 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취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사료를 좋은 거를 좀 먹인다고 합니다. 어떤 걸 그래서 먹이나요? 뭐 총볼이나 아, 그래요? 네, 총채보리 이런 것들은 네. 좀 잘 이제 사료에 활용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좀 품질이 좋은 그런 보리들 같은 것들 공수를 해서 좀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됐다고 하고요. 또 뭐 가축 개량을 통해서 좀 우수한 정액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또 생산이나 유통 뭐 시설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화도 많이 됐고 다들 드셔보셨나요? 어때요? 홍성한우? 자주는 못 먹어요, 비싸서. 네. 근데 맛이 진짜 다르지 않아요? 다르던데요? 하 기자님께서는 좀 충남 여러 지역 다니면서 한우 좀 여러 맛 보셨을 것 같은데 홍성 한우 어떻던가요? 마블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잘 분포되어 있고 맛도 부드럽고 육즙도 살아있고 홍성 한우 하면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닷가로 가볼게요. 태안은 당연히 수산물이 좀 유명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수산물이 바로 떠오르는데 태안군의 마스코트 뭔지 아시나요? 퀴즈를 내시네요. 마스코트. 태안. 네, 제가 바로 답하겠습니다. 마스코트가 이번에는 꽃게입니다. 네, 태랑이라고 이름도 아주 친근한데 태랑이요? 네, 태랑이. 예, 태랑이로 이제 꽃게 모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꽃게 뭐 유명하다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식을 떠올리면은 바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태안의 그 향토 음식이 꽃게와 연관된 게 참 많습니다. 일단 그 개국지. 아, 저도 네네. 태안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저도 음식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네. 개국지라는 음식을. 개국지 못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드셔보시면은 맛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아니 돌아다니시면서 다 멘트 다 드셔보셨을 줄 알았는데 인정하시고. 네. 네. 네, 개국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약간 김치찌개의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게가 들어간 겁니다. 겉절이 김치를 네. 이제 푹 게랑 이제 같이 손질한 게랑 끓여서 나오는 음식인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네. 좀 즐겨 먹는 것 같고 뭐 태안하면 또 이제 그 간장게장 맞아요. 네. 예 많이들 뭐 네, 없어서 못 선호하시죠? 먹죠. 예, 그거는 뭐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비싸요. 그 간장게장 네. 식당 가면은 한 마리 나오고 한 2,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태안 꽃게가 왜 그렇게 가격이 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분이 한 얘기인데 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일단은 바다에서 가장 잘 나올 때 그때가 제일 싸고 그다음에 양식이 되는 게 그다음으로 싸고 그다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양식은 안 되는데 바다에서도 안 나는 게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꽃게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양식도 안 되고 네.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또 중국의 그 불법 조업 이런 것들 때문에 어획량이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꽃게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당분간 내려갈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저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마늘의 민족. 어우, 딩동댕. 네, 역시 너무 빨리 취재요죠. 마늘의 민족입니다. 왜 단군 신화 보면은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한식 보면은 뭐 하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리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마늘이. 그만큼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마늘 사랑이 대단한데 서산에서는 이제 육종 마늘이 유명해요. 왜 육종 마늘인지 아시나요, 하 기자님? 당연히 마늘 쪽이 6개. 네. 역시 정확하십니다. 전문가. 아니, 대부분 소비자분들 이걸 잘 모르세요. 그 마늘 쪽수가 6쪽 내외로 이걸 보통 이제 육종 마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마늘은 육족이 아니에요? 네 쪽인가요? 보통 그보다 한 10쪽 더 여덟, 많다고 합니다. 좀 잘죠, 쪽수가. 네네. 그래서 보통 기후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난지형이 보통 6월 초에 수확하는 마늘이고요. 이건 쪽수가 많죠. 그 이후에 이제 7월부터 나오는 이제 한지형이 바로 육종 마늘입니다. 이제 서산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2005년에 1차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로 이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전통성과 특수성을 좀 인정을 받은 셈이죠.
예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산 특산물은 이제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과를 예쁜 걸로 좀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산량이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 한 6% 정도 되고요. 작년에 1,200개 농가에서 약 3만 톤 정도로 수확했습니다. 예산 사과 품종의 대부분이 이제 후지라고 하거든요. 11월쯤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과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침에 사과 생으로 먹어요. 아, 네. 황금 사과라고 하잖아요. 변비에도 좋습니다. 저는 좀 사과 즙으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예산군청에 군수실에 가면은 항상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보통 커피나 녹차 뭐 이런 걸 주는데 그거 대신 이제 사과 주스를 주세요. 100% 생과즙.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오시는 손님들한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특산물이 좀 잘 팔려야 좀 지역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코로나19 때문에 농가에서 다들 정말 어렵다고들 하세요. 특히 이제 관련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해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좀 홍보도 좀 하고 판매 수익도 올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당연히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하선주 기자님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농가들한테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농가 좀 분위기가 좀 어떻나요? 글쎄요. 사실은 그 농산물 축제에 관련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농민들이나 이런 생산자들이 많은 제품들을 팔고 농산물을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직거래 장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이런 축제 취소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판로가 좀 막히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축제뿐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이제 농축수산물도 그 타격이 있잖아요. 실제로 좀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야말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좀 데이터 찾아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40% 정도가 학교 급식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남 지역도 피해가 좀 극심한데 3월 달에 집계된 좀 피해액만 좀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참 대책이 시급한데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판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요즘 좀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네, 지금 비대면 판매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온라인 쪽 판촉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제가 출입하고 있는 홍성군의 예를 들면 그 지역 대학인 청운대가 이제 좀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좀 지원을 하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오픈 마켓에 이제 그 지역 유기농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TV 홈쇼핑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혹시 포켓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켓팅이요? 포켓팅. 예, 아니 처음 들어봐요. 포켓팅. 들어보셨나요? 이게 포테이토랑 티켓팅을 더한 신조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감자를 사기 위한 과정이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 했다. 이 감자를 사는. 왜 이 감자를 사기 네네. 위한 과정이 콘서트 티켓팅 클릭하는 것처럼 힘들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이게 강원도 사례입니다. 아, 네네. 강원도도 감자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로 지역 농산물 소비가 좀 감소하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게 이 포켓팅인데요. 감자 10kg을 5,000원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연일 연속 완판을 기록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이제 자기 SNS 채널을 파가지고 그 채널 이름이 감자 파는 도지사 문순 씨 막내 비서입니다. 이게 계정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이 계정, 이 계정으로 실시간 판매 상황도 전하고 그다음에 감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배치마킹 생각하니까 저도 몇 지역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천안에서 그 무인 시스템으로 농산물을 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보다는 면접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상시 팔 수 있고 비대면적으로 팔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진 이런 판매 방식을 진행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판매 그리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태풍, 네, 네, 폭염, 네. 이제 여름 자연재해 네. 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요. 과수농가가 제일 좀 그래도 가장 이제 좀 직격탄 아닌가요? 이제 막 네. 바람에 막 엄청 떨어지고 막 작년에도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작년에 저희 굉장히 네, 고생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태풍이 좀 유난히 자주 왔었는데 당시 그 태풍 피해로 충남에서 과수원 2,000헥타르에서 사과와 배 등이 낙과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9월 초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였는데 그때 예산에 있는 봉산, 응봉 이쪽에 과수원을 갔었는데 정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 과일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농민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폭염도 걱정이에요. 가축들 그러니까요. 피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도 좀 폭염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심상찮게 이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농가들도 좀 축산 농가들도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상황을 살펴보면은 재작년에 폭염이 좀 심했는데 그때 충남에서 닭이나 돼지 뭐 이런 메추리 농가에서 62만 3천 마리 정도가 폭염으로 폐사를 해서 네네. 충남도에서도 수십억 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네요. 긴급 투입해서 뭐 예방시설, 막 장비 지원, 뭐 쿨링 패드, 뭐 환기시설 막 이런 거 막 부랴부랴 막 지원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자연재해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런 취재 사례가 좀 있었어요. 예산은 아니고 서산 그 사과 농장에서 취재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를 입어서 이제 그 농장 같은 경우 한 10% 정도가 사과가 좀 낙과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 수능을 앞두고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합격 사과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대신 팔아주기에 나선 거죠. 흠집은 좀 있지만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포장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스토리 마케팅을 통해서 좀 농산물을 판매한 이런 좋은 사례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에도 못생긴 감자라고 있는데 이게 완판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못난이 감자는 B급으로 분류된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농가에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농가 자체적으로 먹거나 좀 이랬던 상품인데 이것을 한 대형마트가 좀 30톤가량을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 저렴한 가격이죠. 900g에 780원. 이라는 착한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고 좀 홍보도 같이 하면서 시민들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좀 못생기면 어때? 맛은 똑같고 감자가 감자지라는 이제 네.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좀 찾았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하 기자님? 사실은 저도 예쁜 거에 더 손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농민들을 생각해서 조금은 밉고 못생겼어도 그런 상품들을 사주는 그런 배려들을 가지고 소비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네, 역시 슬기롭게 잘 이렇게 또 방안책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